여러분, 안녕하세요. 3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알아본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에는 3차 시에서는 애니어그램의 9가지 유형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애니어그램의 각 유형은 이것과 같습니다. 예, 이거 이 유형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9번 조화로운 사람, 1번 올곧은 사람, 2번 유형 자상한 사람, 3번 유형 효율적인 사람, 4번 유형 독창적인 사람, 5번 유형 현명한 사람, 6번 충직한 사람, 7번 밝은 사람, 8번 강한 사람, 9번 조화로운 사람.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애니어그램의 유형을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몇 번에 속하시나요? 네, 다 체크하셨죠? 체크하시면서 또 내가 예를 들면 9번 유형이다. 그러면은 내가 날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날개는 어디 있을까요? 1번이나 8번 중에 있겠죠. 9번 유형이면서 8번 날개인지 1번 날개인지. 자, 2번 유형이다. 그럼 날개가 이거나 이거나. 1번 유형이다. 그럼 날개가 이거나 이것 중에서 어떤 날개를 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1번 유형이다. 그러면 이거나 이것 중이라고 말씀드렸죠. 6번 유형이다. 그럼 날개가 이거나 이것 중에서. 그래서 내가 더 많이 쓰는 내 유형 중에서 오른쪽과 왼쪽 중에 더 많은 날개를 쓰는 게 어떤 건가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하나하나 내 거를 알아야 재밌잖아요.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1번 유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무슨 유형이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올곧은 사람. 여기는 1번은 개혁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렇다면 1번 유형은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일까요? 완벽을 추구하려는 사람이다. 이게 키워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1번 유형은요. 그대로는 못해요. 뭐든지 완벽해야 자기 성에 차요. 그래서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게 이상적이고 완벽주의적이고 스스로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요. 이래서 개혁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1번 유형은 부도덕함과 또 결함이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뭐든지 완벽하고 올바르게 하려고 하는 것에 집착해요. 예, 그리고 이 1번 유형은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보통 완벽주의자다 혹은 개혁가다라는 별칭을 갖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유형이든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1번 유형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매사에 본인 스스로가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저희 직원이 그래요. 뭐든지 문서를 주면은 뭐 너무 완벽하게 해요. 근데 뭐예요? 완벽하게 해서 대외적으로는 이미지는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의 밑에서 일하는 하수, 쉽게 말하면 하수라는 건 그렇잖아요. 사수가 있고 하수가 있잖아요. 일을 배우는 사람은 배울 때는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한테 이 성에 안 차니까. 그래서 장점은 매사에 그러나 완벽함을 추구하고 믿음직하고 끝맺음이 정확하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해요. 되게 공정하고 정직하고 아주 깔끔한 사람입니다. 근데 단점은 사소한 일에 걱정이 많고 그리고 자기가 완벽하다 보니까 흠 잡기를 좋아해요. 마음에 안 들면 흠을 잡아요. 또한 되게 집착이 심하고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때로는 자기가 하는 방식이 다 맞고 남이 하는 건 안 맞는데요. 독선적이고 완고합니다. 아, 그리고 잘 타협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 그런 것이 단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1번 유형의 특성이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완벽하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완벽한 사람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것들이 되게 강하게 나타난다. 이것이 1번 유형의 특성입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유형으로 가겠습니다. 2번 유형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상한 사람.
예, 자상한 사람이다. 친절한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2번 유형은 무슨가예요? 1번 유형이 개혁가라면 2번 유형은 조력가예요. 옆에서 도와주고 배려하고 챙기고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2번 유형은 보편적으로 타인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보조자 아니면 조력가, 협력자. 예. 그래서 2번 유형하고 같이 있으면 되게 편안하고 챙겨주는 거겠죠. 타인에게 도움을 주려는 사람이죠. 그래서 무척 사교적입니다. 그리고 남을 도와주기를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타인들의 행동에 민감해. 눈치를 볼 수 있겠죠. 뭐 이게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눈치 보는 게. 그러니까 사회성이 좋은 거일 수 있겠죠.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기 때문에 남들의 기분도 잘 맞추고 이해를 시키고 잘 맞춰줍니다. 그래서 1번 유형이 2번 유형하고 있으면 1번 유형이 상당히 일하기가 좋겠죠. 1번 유형이 2번 유형을 부인이나 비서로 같이 있다면 자기가 추진하려고 하는 걸 잘 맞춰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2번 유형은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랑받기 위해서 남에게 베푸는데 매우 집착하고 조력가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죠. 장점은 상당히 정이 많습니다. 마음이 넓고 눈치가 빠릅니다. 네. 그리고 타인에게 엄청 친절하고 세심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도 잘해주고 따뜻합니다. 그런데 단점은요, 남에게 에너지가 많이 가 있기 때문에 남을 돌보고 이런 건 너무너무 잘하는데 사회복지사들이 많아요. 자신의 문제는 보지 못합니다. 에너지가 타인에게 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헌신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해도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서운하잖아요. 근데 뭔가를 바래요. 바래다가 안 되면 떠날 수가 있겠잖아요. 상처를 받잖아요. 이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 너무 강해서 논리적이지 못해요. 감정에 치우치기 때문에. 그래서 심한 경우는 히스테리가 심한 경향이 있고 타인을 차지하려고 그래요. 예, 독점하려고 하는 자기 사람으로 이런 특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상한 사람이고 조력가고 수치심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유형이 2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유형으로 가겠습니다. 3번 유형은 효율적인 사람 또는 성취자,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 뭔가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많이 힘이 가 있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3번 유형은 되게 성공을 추구하려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야망이 있는 사람이다. 그 성공과 유능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유능하지 않은 사람을 무시하죠. 자신의 역할이나 지위에 대해서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사업을 크게 이루거나 뭔가를 확장하는 사람들 보면 3번 유형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실용적이고 실적 중심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자신의 희생도 불사하고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는 경우 성공과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3번 유형은 자신이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것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공을 하면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공에 집착하고 뭔가를 성취하고 또는 뭔가를 선동하려고 하는 그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선동가라는 별칭을 갖기도 합니다.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장점은 자신감이 많습니다. 정열적입니다. 그리고 척척 잘 해냅니다.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도 풍부합니다. 유능하고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주목받습니다. 그리고 판단력이 뛰어나고 말을 참 잘해요. 이것이 이제 3번 유형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요, 거칠애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허세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거칠애, 보여지는 거, 남들에게 보여지는 거, 실속도 물론 있지만 그것을 거칠애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지나치게 성공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나치게 성공에 집착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 인물들을 등한시합니다.
예, 가까운 사람들 함께 수고한 사람들을 좀 등한시하게 돼서 나중에 떠나거나 뭐 이런 경향성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3번의 특징이겠죠. 그럼 이런 단점들을 보완한다면 훨씬 더 성장할 수 있겠지요. 자, 그 다음에 4번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3번 유형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고요. 4번 유형은 독창적인 사람이에요. 독특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술가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4번 유형은 독특하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평범한 거 싫어요. 남들이 입는 옷 똑같은 거 안 입으려고 그래요. 독특한 것만 골라요. 그 독창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특별한 존재를 지향하는 사람이에요. 톡톡 튀는 사람.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고 예술적인 성향이 있어요. 예술가적인 성향. 독특한 것을 되게 추구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미적 표현력이 뛰어납니다. 미적 감각이 있어요. 그리고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을 거부하고 자기를 꾸미는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4번 유형은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이 되고자 하며 예술가 혹은 개인주의자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4번 유형은 수줍음이 많습니다. 또 감동적인 것을 추구하죠. 이들의 장점은 감수성이 풍부하다는 것이고 또 따뜻하고 이해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독창적인 부분이 있고 개성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예술적 재능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내성적이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술가적 기질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울해하고 쉽게 고민에 빠집니다. 또한 질투심도 심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며 때로는 자신에게 지나치게 몰입해서 다른 사람에게 무심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개인적으로 가족 중에 저희 올케 언니가 4번 유형입니다. 예술가예요. 이번에 화가인데 저희 오빠는 이 올케 언니는 그 4번 유형입니다. 근데 저희 오빠는 1번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좌충우돌을 했겠습니까? 연애할 때는 자기가 갖지 못한 부분 때문에 너무 호기심을 가졌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는 서로가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오빠가 이렇게 고민을 하시더니 해외 지사로 가더라고요. 떨어져 지내는 게 더 서로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잠시 제가 사담을 했는데요. 이제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번 유형은 현명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사색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아까 머리 중심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유형은 지식을 얻고 관찰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색한다는 건 머리로 뭔가를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통찰력이 뛰어납니다. 지식을 탐구하는 것을 좋아하는 유형이고 객관적이고 관찰력이 뛰어난 그런 유형이 5번 유형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즐기고 말수가 적습니다. 조심스러운 행동을 보이고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중요시 여깁니다. 또한 자신이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유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을 축적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이 생각합니다. 또는 사람들에 대한 관찰을 많이 해서 관찰자라는 별칭을 갖고 있기도 하는 것이 5번 유형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5번 유형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지식이 풍부합니다. 그쵸? 그리고 현명하고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통찰력이 있고 관찰을 세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력이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현명합니다. 때로는 지적이고 되게 사려가 깊은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수가 적습니다. 단점은 내성적이고 소극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타인들과 지식을 나누기를 아까워합니다. 물어봐야 알려주지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고집이 세고 남의 흠잡기를 좋아하는 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참여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판단을 먼저 하고 자기 정보를 통해서 행동하기 전에 항상 생각은 하지만
생각을 너무 하느라 막상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왜요? 생각이 많기 때문에. 예, 이런 특징이 5번 유형의 특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5번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뭔가 지식을 자꾸 쌓고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특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색가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6번 유형으로 가보겠습니다. 6번 유형은 충직한 사람이다.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충성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6번 유형은 안전을 추구하는 아주 충실한 사람입니다. 예, 그냥 변화가 없습니다. 예,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합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래서 책임감이 강하고 폐쇄적이고 겁이 많습니다. 짜여진 틀에 잘 적응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어디를 막 이동하든가 이것보다는 공무원처럼 맡겨지면 맡겨진 틀에 잘 적응합니다. 친구에게 충실하고 협동심이 강하고 주위로부터 참 믿음직스럽다는 이야기를 아주 많이 듣는 사람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신을 옳은 방향으로 인도해 줄 사람에게는 충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충성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장점이 있는데 정이 많고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는 편이죠. 예, 그리고 호감을 주겠죠. 성실하고 충실하니까. 그리고 법도 잘 지키고 규칙도 잘 지키고 또 공동체 의식도 강하고 정도 많고 다른 사람을 잘 돌보고 책임감이 있고 보든 안 보든 그냥 성실하게 합니다. 단점은 뭐예요? 자기 방어가 심합니다. 지나치게 신중하고 또 피해망상적이라 확실한 것이 아니면 하지 않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갑니다. 융통성이 없고 화를 잘 냅니다. 자신감과 주체성이 없어서 남이 시키는 대로만 하려고 그래요. 창의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위에서 하달받은 거는 잘합니다. 근데 우유부단하고 보수적이고 자립심이 부족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유형입니다. 7번 유형은 밝은 사람입니다.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낙천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7번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 즐거움을 추구하고 계획하는 사람이라고 한마디로 말하기도 합니다. 낙천적이고 명랑하고 쾌락과 재미를 추구합니다. 이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 메이커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되게 많습니다. 어떤 틀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막 넘칩니다. 그런데 그 아이디어는 많지만 아이디어의 질을 생각하지 않고 도전하기를 좋아하고 남다른 재능이 많이 있습니다. 팍팍팍 아이디어 우먼입니다. 아이디어 맨입니다. 이들은 고통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자신이 고통받지 않고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즐거움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낙천가 혹은 만능가라는 별칭을 갖게 되겠죠. 자, 장점이 있습니다. 상상력도 많고 호기심도 많고 남을 즐겁게 해주고 이분이 있으면 해피합니다. 자신감과 자주성이 강하고 매우 건설적이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합니다. 이 사람이 왔다 간 자리는 분명히 존재감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단점은 지나치게 자기도취적이에요. 자기도취자,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안다는 거죠. 충동적입니다.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다릅니다. 한 가지 오래 집중하지 못해요. 산만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인간관계에서 깊이 있게 사람을 사귀지 못합니다. 쉽게 열광적인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고통에 대한 공포감이 지나치게 심합니다. 예, 이런 특성이 이제 7번 유형의 특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8번 유형의 특성을 보면 강한 사람이다. 이 강한 사람인데 왜 강해요? 약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강한 사람으로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도자 유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함을 8번 유형은 추구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되게 세 보여, 센 사람.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리더십이 강하고 권력과 승리를 추구하는 유형입니다. 정치인들 중에 8번 유형이 많습니다. 자신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려고 노력합니다. 이들은 통제당하는 것에 되게 두려움이 있어요. 앞에서 끌고 가려고 그러지 쫓아가려고 안 합니다. 남을 통제하는 데 집착하고 지도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은 단도직입적이에요. 단호해요. 권위적이라는 게 특징이에요.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주고 자신감이 넘치고 아주 성실합니다. 그래서 리더적인 부분이 많이 있죠. 단점은 지나치게 반항적이고 오만하고 고집이 센 게 단점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절대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파기적이고 독재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지키려 하기 때문에 동료를 쉽게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함께 했던 사람이 때로는 떠나가게 되는 이런 특성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8번 유형까지 알아봤는데요. 마지막 애니어그램의 9번 유형은 조화로운 사람이다. 조정자다. 평화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평화주의자고 조화로운 사람은 사람들하고 갈등하는 게 싫습니다. 갈등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맞춰줍니다. 이것이 이제 9번 유형의 특징인데요. 그래서 조화와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타인에 대한 편견이 없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민도 잘 들어줍니다. 그래서 조정자죠. 또 포용력이 넓은 사람이에요. 갈등을 피하는 유형이죠. 갈등이 싫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불만을 표출하지 않아요. 언제나 만족감에 차 있습니다. 이 9번 유형은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특별히 친구와 동료를 잃지 않기 위해서 집착하고 조정자 혹은 평화주의자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장점은 인내심이 강하고 부침성이 있고 온순하고 포용력이 많고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습니다. 매사에 타인을 배려하기 때문에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되게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좋은 장점이죠. 근데 단점은요. 자신에게 정작 무관심입니다. 타인한테는 관심이 많은데 다 자기한테는 무관심합니다. 현실적인 대처 능력이 부족합니다. 또 비현실적이죠. 강박관념이 심하다는 것이에요. 뭔가 하면 빨리빨리 막 그걸 해야지 자기가 못 견딥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보다는 타인에게 지나치게 쉽게 동일시합니다. 자아 존중감이 낮고 게으르고 나태한 특성이 그런 경향성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애니어그램 9번의 유형의 특성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찾아본 9가지 유형을 보시고 내가 몇 번 유형을 쓰고 몇 번 날개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애니어그램 검사의 장점은 삶의 균형을 우리 삶의 에너지가 있는데 균형을 이루어 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를 통찰해서 결국은 평화로운 삶, 행복한 삶을 얻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성격 개선과 자기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통해서 평생 자신의 인격을 개발하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인간적 이해를 하여서 대인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면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잠재 능력을 개발하고 결국은 아집이나 집착을 버리고 9가지 성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통합시키는 거. 그래서 전인적인 인간의 그 인간을 지향하는 것이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통합적 도구로 여러분이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자신을 억압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해방하고 또 성장 변화하는 통합적 도구로서 이 도구를 사용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궁극적인 목적인 자아를 실현하는 그런 일에 이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알아가는 그런 도구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애니어그램이 뭔지 이제 좀 이해 가셨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